요즘 들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태국 인류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방콕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태국인 사이 관계가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방콕의 또 다른 우울한 날이었으며 제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이고 25살입니다. 요즘 저희 집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의 상황이 이상해요. 예전에는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했어요. 제 방은 K-팝 스타들의 포스터로 가득했고 한국 드라마를 몇 시간이고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포스터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제 아버지 니탄 박사는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하시죠. 요즘 아버지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마이, 제 옆에 앉은 그가 말했어요. 나라들도 사람처럼 가끔 싸우기도 해요. 지금 태국과 한국이 크게 다투고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라 전체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왜요, 아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복잡하단다, 얘야.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있단다. 그리고 일부 한국 사람들도 태국에 화가 나 있죠. 마치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제 친구 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정말 재미있게 지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연희에게 못되게 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희가 슬퍼하는 걸까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쉽지 않죠. 슬퍼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K-팝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몇몇 고학년 아이들이 벽에 한국에 대한 비열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어요. 선생님이 와서 그만두게 했지만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앉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희도 좋았지만 같이 앉으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저는 평소에 가던 테이블로 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연희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한식당은 문에 휴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K-팝 음악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러면 안 돼, 푸앙카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 식당은 중요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야. 저는 그가 푸앙캅 삼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식당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지금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희와 푸앙캅 삼촌의 식당,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워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숲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국가 간의 전쟁은 한 아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숙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국과 한국이 두 사람이 악수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꿈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 좋은 방향으로만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 이름은 마이이고 니탄 박사의 딸입니다. 예전에는 음악, TV 프로그램, 심지어 음식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식탁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화가 나 보이셨어요.
마이, 푸앙캅 삼촌에 대해 얘기 좀 하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푸앙캅 삼촌은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삼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삼촌 식당에 문제가 생겼대요. 이제 거의 아무도 안 온다고요. 나는 푸앙캅 삼촌의 식당을 방문했던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항상 북적거리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한국인과 태국인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식당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복잡해, 마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화가 나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혼란스럽고 슬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한 나라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푸앙캅 아저씨는 그냥 새로운 고객을 찾으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삼촌의 식당이 유명해진 건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분노로 인해 그 관광객들이 멀리하고 있어요. 문득 예전에 보았던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등장인물들은 항상 착하고 친절해 보였죠. 실제 한국인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푸앙캅 삼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삼촌이 무서워서 물었다. 아빠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직은 모르지, 마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줄게.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녹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를 함께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 같았으면 바로 예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아빠도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니, 마이?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죠. 난 여전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만. 아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이, 네가 항상 좋아하던 것을 좋아해도 괜찮아. 일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네가 누구인지 바꿀 필요는 없단다. 그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인 차이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어 교실 간판을 떼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마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단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푸앙캅 삼촌이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며?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다시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없게 되면 어쩌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제 예전 K-팝 포스터를 봤어요. 예전에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즐겁고 쉬웠던 예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더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언젠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학교로 가는 길에 아빠가 전화하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푸앙캅 삼촌과 통화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우기철 방콕의 공기는 늘 그렇듯 두껍고 더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제 동생 푸앙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니탄, 빨리 와야 해. 식당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푸앙캅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푸앙캅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팻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노 모어 코리아. 태국인 일자리 보호. 라고 적힌 팻말도 있었어요. 저는 군중을 헤치고 푸앙캅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당 앞에 서서 성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푸앙캅이 말했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들은 태국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군중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푸앙캅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그의 식당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돌을 집어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그는 식당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앞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군중들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나는 푸앙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이 화난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소음을 뚫고 나오는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여성이었어요. 낯이 익었지만 처음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리사는 군중과 레스토랑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태국 친구들이에요. 그녀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태국인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싸움으로 그걸 망치지 말자고요.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리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군중 속의 사람들이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은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리사와 푸앙캅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은 위험은 끝났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푸앙캅을 도와 깨진 유리를 치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노 대신 우정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시도해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푸앙캅과 우리 두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요. 저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은 점점 더 커지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지키려는 동생 푸앙캅의 눈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시위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비열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 분노를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모든 소음을 뚫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지나가던 리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리사는 망설임 없이 성난 사람들과 푸앙캅의 식당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나신 건 알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친절한 것으로 유명해요. 오해 때문에 한국과의 우정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이죠. 리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리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군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사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관여할 필요가 없었지만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리사 같은 태국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사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은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리사의 재빠른 판단과 친절한 말 덕분에 위험은 끝났습니다. 저는 푸앙캅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약간 떨고 있었지만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우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의연해 보였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모두 태국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돌봐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가 떠나면서 저는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중들의 분노, 푸앙캅의 얼굴에 가득했던 두려움, 리사의 용감한 말들. 오해가 얼마나 쉽게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도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결심을 했습니다. 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태국인과 한국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아직 정확한 방법은 몰랐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팝스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했던 모든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동생의 식당에서 벌어진 싸움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했어요. 큰 회의실을 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은 좋다고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전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도시에 사는 태국인과 한국인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임 당일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큰 원을 그리며 의자를 설치했어요. 모두가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길 바랐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태국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약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허가 없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마치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다음으로는 한 한국인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우리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그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일하죠. 그러면 규칙을 지키는 우리도 힘들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태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태국이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한 태국 남성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소리쳤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은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면 저는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해하러 온 겁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가 계속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경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지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태국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남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몇은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퇴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야겠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회의를 조직하고 싶었습니다. 두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태국과 한국 학생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계속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테니까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계속 놓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저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공기는 더 상쾌해 보였고 창밖의 도시 소음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푸앙캅 삼촌의 식당에서 싸울 뻔한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고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푸앙캅 아저씨의 식당을 해치려던 화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태국인과 한국인의 우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해시태그 태국-한국 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국과 한국 친구들의 행복한 이야기와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만들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좋은 아침 마이. 그가 말했다. 중요한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니? 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든 청소년 그룹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몇 주 동안 계획해온 행사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아빠가 푸앙캅 삼촌의 레스토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꽤 유명해졌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매일 밤 태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언어로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저는 푸앙캅 아저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분노한 사람들로 인해 폐업할 뻔했던 그의 식당은 이제 우정이 자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상황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간판에 태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쓰여 있는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도시에서 한국어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한국 문화를 환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모임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해 못된 말을 하던 아이들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앉아 웃으며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들이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청소년 그룹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태국인과 한국인 학생들 모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임을 했습니다. 태국어와 한국어로 기본적인 단어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두 문화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미니 장기자랑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아빠가 해왔던 일이었죠.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다음 모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일부는 서로의 집을 방문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빠와 함께 푸앙캅 삼촌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음악과 한국 음악이 배경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벽에는 두 나라의 그림과 단어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푸앙캅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환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레스토랑이 바로 이런 곳,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이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태국인과 한국인 가족이 함께 앉아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미소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거의 파괴될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봤지, 마이?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야.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청소년 그룹과 푸앙캅 아저씨의 식당,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에서 보았던 모든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태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매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 번에 하나씩 우정을 쌓아가며 잠들었습니다.